지역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세 그녀들의 이야기 Evolution 호주 유일 시볼루션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시볼루션의 수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친디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마님께서 출장을 가셔서요. 저희 둘이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둘만 하니까 조금은 외롭긴 하네요. 그래도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할 말이 많잖아요. 그쵸?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은 호주에서 이직할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맞아요. 오늘 주제가 이직이잖아요. 주변에서 이직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이직을 성공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가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준님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신디님께서도 비슷하시죠? 네, 저도 이직한 지 이제 한 달 반 됐어요. 한 달 반. 아직은 정말 새삥이네요. 박 터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호주 이직 시장의 현실, 또 실제로 어떻게 이직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분위기까지 다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요즘 호주 잡 마켓이 솔직히 좀 빡세거든요. 사실 최근 데이터에서도 실직률도 늘었고 AI 때문에 이제 대체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도 오늘 다 해볼게요. 이직을 처음 결심한 게 언제세요? 때가 됐다. 이랬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업무적으로 배우고 싶은 게 점점 많아져가지고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수주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연봉 때문이었어요. 이제 같은 회사에 오래 있으면 셀러리 그로스가 너무 느리잖아요. 경쟁자가 저를 치고 나가는 거 보니까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외부로 나가서 이제 몸값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주님이 올리신 인스타 포스팅을 봤었는데 그게 연봉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스테이지별로 언제쯤 이직을 하는지 좋은지 어느 정도 인디케이션을 주잖아요. 그게 3년이었죠? 네, 맞아요. 제가 최근에 본 또 영상이 있는데 미키킴님께서 말씀하신 게 2년 얘기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서 승진을 하느냐, 그 향후 2년에 또 승진을 할 기회가 있느냐. 요즘에는 2, 3년 정말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수주님의 포스팅이랑 미키킴님의 그가 언제 정체가 됐었다고 느끼냐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느꼈던 게 두 개가 약간 오버랩 되면서 제가 거기서 되게 인상 깊게 생각했던 부분이 첫 1년에는 업무를 배우고 2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더하고 그리고 3년째 됐을 때는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를 슬슬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로열티 페널티라고 오래 있을수록 마켓보다 낮은 연봉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연봉뿐만이 아니라 성장이 멈추는 그런 느낌 받기도 해요. 배우는 게 없는 때가 올 때, 그때를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너무 편해지면 안 돼요. 회사 생활에서는. 그 말이 정말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직을 한 포지션도 그 전에 있던 분이 딱 3년 일하시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타이틀이 한 단계 승급이 됐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점이 이민자들 관점으로도 봐야 돼요. 20대 이후에 온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호주인과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호주 친구들은 여기서 나고 자라고 18, 20살 때부터 일을 한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 친구들과 경쟁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이직을 하지 않고 정말 로열티 페널티를 내면서 이렇게 한 직장에 있으면 정말 연봉이 오르는 게 되게 늦어져요. 연봉이 오르는 게 늦어지면 또 하나의 단점이 수퍼가 정말 늦게 쌓여요. 저는 이민자로서도 징검다리 뛰어넘듯이 넘으면서 몸값을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직을 하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늘 똑같이 반복되고 성장하는 느낌이 없었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니저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죠. 사실 뭐 나쁜 매니저가 있으면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꽤 이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수주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버텨도 되고 이거는 이직을 해야만 해라고 구분하시나요? 솔직히 회사가 바뀌진 않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상담을 받고 HR에 가고 이런 거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컬처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톡식하다 하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바로 이직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회사가 레던던시를 반복한다거나 프리징이 계속된다거나 이런 사인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직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쫓겨나고 나서 하면 정말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링크드인 업데이트해두고 레주메도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주님, 이번에 이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총 몇 군데 지원하셨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5월 초부터 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커피 캐치업이나 이런 네트워킹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거의 메시지만 한 3, 40군데 보냈던 것 같고요. 직장을 지원하는 것도 맞는 것이 있으면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 20군데 지원했던 것 같고 저는 2주 동안 그냥 레주메, 인터뷰, 커피 캐치업만 했어요. 정말 거기에 몰입을 해서 2주 동안 시간을 보냈고요. 한 10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반 정도에서 연락이 왔고 인터뷰 진행해서 거기서 한 4-5군데에서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와, 저는 진짜 수주님이 이번에 이직 준비하시는 거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중간중간 들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커피챗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링크드인 같은 데서 포지션을 미리 서치를 해서 지원하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역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이 다가오는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링크드인과 seek.com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고요. 호주에서는 한 채널을 보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불리하긴 해요. 그래서 링크드인, seek 두 개 다 보고서 특히나 seek.com 같은 경우는 연봉이 좀 더 잘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포지션이라도 링크드인에서는 연봉이 보이지 않고 seek.com에서는 대충 레인지가 보여요. 비슷하게 부동산에서도 realestate.com 도메인 있잖아요. 두 개 다 보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직하는 입장에서는 연봉 얘기를 꺼내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모르고 무턱대고 이직을 알아보는 거는 정말 개인적인 손해더라고요. 그리고 또 리크루터도 요즘에는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 캐치업 할 때도 리크루터들과 미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지원한 회사 같은 경우도 그 회사 자체에서 광고를 냈다가 맞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외부 리크루터한테 다시 맡겨서 저를 만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크루터들과 정말 액티브하게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인더스트리 사람들과 맨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리가 성사를 돼야지 수수료 커미션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희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찾지 않더라도 이런 리크루터들과 가끔 커피 캐치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업데이트라든지 하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리크루터에 대한 편견을 제가 갖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다양한 어플리컨트를 만나고 정확하게 니즈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커피 캐치업은 정말 킥이네요, 킥. 비슷하게 그냥 우리가 부동산을 본다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을 볼 때 우리가 집주인과 개인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레퍼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막 이직을 많이 안 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 분명히 네트워크가 호주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리퍼럴 지원자는 인터뷰까지 가는 확률이 단순한 그냥 콜드 어플리케이션 그렇게 100장 있는 그 지원서들보다 몇 배는 높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잘 유지해야 되나 봐요. 저는 이번에 이직하면서 링크드인에 이제 막 커넥트를 하고 이거저거 올리기도 하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이분들과 건너 또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회사를 옮길 때 Don't burn the bridg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또 사회에서 만날 줄 모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고 나오는 게 좋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나한테 나쁘게 했던 사람한테까지 다 잘할 필요 없고요. 그냥 괜찮은 몇몇 중요한 매니저들과만 사이를 잘 마무리하고 오면 됩니다. 저는 수진님이 저의 그 중요한 네트워크 중에 한 명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커리어 발전에서 수진님이 정말 많은 모범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링크드인에서 알고 인스타에서도 알고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너무 럭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희님. 자,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하고 민감한 연봉 이야기를 해볼까요? 본인 자체가 케이스가 많이 없으면은 연봉 협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업계 많아도 연봉이 정말 달라요. 같은 직종이라도 정말 다르거든요. seek.com에서 Salary Insight, Glassdoor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리서치를 많이 하셔서 현재 그 레인지가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수주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연봉이 아주 높은데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때와 연봉은 그냥 적당하지만 일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받다가 적게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결정이긴 한데 만약에 연봉을 낮춰간다고 했을 때는 그 직장이 정말 스테이블하고 네임밸류가 좋고 뭐 정부같이 정말 철밥통 나의 개인적인 상황도 많이 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참 좀 널널하게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아닌 순간이 있어요. 연봉을 최대한 올려놓고 다음 단계에 조금 널널하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연봉 낮추면 안 되겠죠. 그건 정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직하기 전 팀에서는 업무는 되게 편하고 되게 좀 매뉴얼적이에요. 연봉도 좀 낮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정말 그냥 널널하고 시간도 여유 있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직하면서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바쁜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면서도 또 일을 하면서 배울 게 많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숨 쉴 수 없이 바쁘면은 그것도 조금 힘들죠. 그 이직할 때 연봉을 계산할 때 보니까 1차 재택근무, 뭐 주 3일 가는지 주 5일 가는지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먼저 잘 보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위치. 예를 들어서 내가 통근하는 거리가 긴지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지 다 시간 계산, 돈 계산을 해서 연봉을 측정하더라고요. 세 번째가 회사에서 주는 예를 들어서 커피, 헬스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티 한가운데 있어서 매일 나가서 커피를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매일매일 5불, 7불이 나가는 건데 반대는 돈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들 보더라고요. 내가 커피값, 1년에 쓰는 커피값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네트워킹. 정말 out of nowhere에 리모트 에리아에 혼자 있으면 네트워킹할 기회가 없잖아요. 커피 캐치업, 런치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다들 환산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베이스 샐러리 보시는 거 중요하고 당연히 슈퍼 보는 거 중요한데 슈퍼는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더 많이 주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보너스예요. 내가 지금 현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10%를 주었는데 옮겨가는 회사가 10% 보너스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discretionary 회사의 사정에 맞춰서 주는 거다. 이러면은 연봉이 어떻게 보면은 맞춰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봉 협상할 때 보너스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한 것만 하더라도 거의 10에서 30K까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와, 그러면은 연봉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보는 게 아니었네요. 내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모든 회사와 관련된 출퇴근, 커피 사 먹기, 밥 사 먹기, 혹은 네트워크에 자기 개발까지. 모든 거를 정말 숫자로 환산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네요. 이거를 협상할 수 있는 시기는 내가 직장이 있을 때예요. 당장 다음 주에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거 협상 안 되거든요. 이직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새 이직하고 일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이 회사에 이렇게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써도 되는 걸까? 머리를 정말 풀로 쓰고 퇴근을 하면은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엔드 오브 먼스가 겹쳐가지고 제가 야근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회사에 뭔가 희생을 하고 있다는 마음이 드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어느 한 회사의 직장인으로 평생 남아야 하는 건가? 이게 내 삶의 전부가 돼야 하나? 철학적인 고민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디님 정말 힘드신가 봐요. 근데 이 고민이 모두들 하는 고민이고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현 직장에 오기 전에 저희 멘토님께 여쭤봤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 멘토님의 경험으로 한국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호주에서 직장에서 너무 회사에 몰두를 하거나 회사에서 너무 위로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GM, EGM, 정말 C 레벨까지. 그런 분들은 모든 삶이 회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 레벨이 되면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정말 성취감을 느낀다? 그럼 펄수하는 게 맞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90%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되게 보통의 인간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숨 쉴 틈도 없이 바빠서 투자할 기력도 없으면 그래서 임장 가는데 임장도 못해. 자식과 시간을 보낼 시간도 없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맞는데 허나 지금 친인님께서는 한 달이 지났잖아요. 첫 3개월 정말 첫 6개월은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고난은 3개월, 6개월, 9개월, 3년, 6년, 9년에서 온대요. 첫 3개월 살아남으시고 그러면서 손이 익으실 거예요. 좀 숨통 트이면 다시 6개월 될 때까지 또 다른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이 또 있을 거고요. 다시 9개월 차에 아니 내가 이것도 몰랐다고 라가 다시 올 거예요.
거기서 9개월부터 이제 3년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좀 편한 환경에서만 일을 했어봤는지 이번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흐름도 너무 빠르고 업무도 너무 많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이 일을 해왔던 것처럼 업무를 줘가지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저도 지금은 배우는 기간이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배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다음 패턴에는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와 노트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한 달 차는 이런 고민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한 달에서 3개월 차까지 또 3개월에서 6개월 차까지 고난이 있을 테니까 조금만 고생하시고 분명 네. 제가 상담하는데 6개월 후에는 쉬워질 거예요. 엄청. 감사합니다. 아, 이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었구나. 요새 그 생각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직을 무서워하잖아요. 왜냐면 이직을 할 때는 우리가 너무 편안했잖아요. 우리 눈 감고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직을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그 성격도 파악해야 돼. 정치 관계도 성격 파악을 해야 돼. 스타일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일도 달라. 회사의 코퍼레이트 놀리지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직을 무서워하죠. 이직한다 하면은 연봉이 오르잖아 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고생값도 있기 때문에 참 이직이라는 게 이런 양날의 검이 있죠. 그래도 이직을 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커리어적으로 내 단계도 올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자기에게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완전히 동감이에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사가 이제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이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겪어보고 수많은 리던던시를 제가 진행도 해보고 보기도 했고 회사는 항상 변하거든요. 거기다가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AI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미 다 느끼고 있잖아요. 분명 우리 3년 안에 5년 안에 우리 직장 정말 판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 새로운 거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고생하는 거가 오히려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이직하시는 모든 쉬볼루션 팀들 그리고 우리 사원님들 화이팅입니다. 맞아요. 또 이직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언제나 그 닥쳐오는 두려움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분명히 다 해낼 수 있던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지금의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약 같은 거였더라고요.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 팟캐스트 들으시고 좀 더 힘과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직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호주에서의 이직, 그리고 연봉 상승,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이런 모든 고난들, 다들 한 번씩 겪어봤을 거예요. 이직을 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볼루션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세 그녀들의 이야기 Evolution 호주 유일 시볼루션 팟캐스트